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탄핵 정국이 몰아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목할 섹터가 몇 개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주가 아닌가 싶어요. 조선주의 미래, 전망, 투자 기회들 오늘 딥사이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탄핵 사태는 전 국민이 우리 전 경제 영역에서 겪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 충격이 전체적으로 있었지만 조선주가 매우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탄핵 정국이 오래되면 당연하게 조선업체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 영향은 어느 정도로 측정해야 될까요?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 조선주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 이제 트럼프 2기가 집권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로 예. 또 하나가 이제 조선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네. 조선주에 끼칠 영향을 좀 굳이 뽑자면은 일반 상선, 그러니까 본업인 이제 일반 상선에 끼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함정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잠수함이라든지 그리고 호위함, 전투함 이런 구축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를 못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글로벌 함정 프로젝트들이 지금 단기 내에 나올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최소 1년에서 2년 그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가면은 이러한 지금 상황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움직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으나 그에 비하면 주가 상승이 또 그렇게 바이오나 방산처럼 강하지 않았다는 점도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업황이나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 선박 수주 점유율이 회복세를 이었다는데 글쎄요. 월별 데이터로 봐서는 큰 그림을 보기는 월별은 왔다 갔다 하니까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전반적인 K조선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입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 9월, 10월까지 해가지고 네. 중국의 이제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조선소들의 월별 수주 점유율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네. 월마다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해서 중국의 이제 주요 이제 민영 조선사라든지 국영 조선사들이 캐파 확장을 바탕으로 네. 27년도, 28년도 상반기까지 인도슬롯을 갑자기 열어버리는 바람에 합병도 하고 네, 막 글로벌 키우기. 네. 예. 그래서 납기 메리트를 가지고 글로벌 선주들이 발주내는 그 프로젝트들 물량을 거의 싹쓸이 해가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다 슬롯을 채워버림으로써 납기 메리트가 이제 중국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나오는 글로벌 선박 발주들을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가져오면서 점유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은 저희가 듣기에도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왜냐하면 점유율이 낮다는 게 국내는 이제 배를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미 거의 차 있고 우리는 고부가가치 선정 쪽으로 많이 수주를 하고 네. 중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높은 거고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최근에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있지만 LNG나 이런 쪽으로 우리는 고부가 같이 하면서 신조선가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환율이 오르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스토리인가요? 일단 고환율일수록 예. 조선주한테는 수혜로 다가옵니다. 이유는 네. 뭐냐면 글로벌 이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할 때 달러로 하니까, 체결을 예.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약 체결할 때 100%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약했을 때 10% 예. 그리고 스틸 커팅이라는 강제 절단 그리고 킬링이라는 용골 진수, 인도 이 단계별로. 4-5가지 네, 단계별로 해가지고 차등을 두고 이제 선수금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계약 성금을 이제 받거든요. 차례차례.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고환율이 유지될수록
이제 받는 돈도 그만큼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 조선주 실적에 도움이 되는 영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환율도 뭐 우리가 주지의 사실처럼 지금의 환율 변동성은 사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이제 조선 가격 추이가 굉장히 궁금한데 모든 그 산업들이 사실 전방 산업의 그 시그널 지표들이 있잖아요. 조선업은 뭐 수주량이나 신조속가 이럴 텐데 신조속가 추이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입니까? 네. 신조성과 지수가 최근에 연말에 이제 근접하면서 네. 살짝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저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다가갈수록 글로벌 선주들이 발주세가 약해집니다. 그들도 이제 휴가철 들어가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약해지면서 신조성과 지수 상승세도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데이터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최근에 소폭 하락한 거에 대해서 과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LNG 캐리어 성과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의 주력 선종인 LNG 캐리어 이제 기약성과 더 높여받지 못하나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확대되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이제 LNG 잠정 수출을 중단시켜 버리면서 이제 LNG 캐리어 발주가 좀 약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락이 좀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거지. 내년에 이제 만약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그 잠정 수출 중단했던 거를 바로 재개하면은 북미향 LNG 캐리어 발주가 대거 나와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LNG 캐리어 성과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난에도 버틴 조선주,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조선주가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SK증권 한승환 연구위원 만나고 있어요. 조선주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네.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조선주의 기대감은 뭐 기존의 뭐 업황이나 이런 신조성가 상승 뭐 이런 것보다도 트럼프입니다, 그죠? 트럼프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회 요인이 얼마나 될까요? 예. 일단은 뭐 우려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려도 있나요? 네, 예. 왜냐하면은 관세 정책을 펼쳐버리면은 그렇죠. 해상물 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박 발주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조선 3사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사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게 내년부터 이제 그 이후 한 최소한 3, 4년 동안은 북미 쪽 LNG 프로젝트들이 대거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이제 LNG 캐리어 발주도 국내 조선 3사로밖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뭐 지원을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해관계상 북미 쪽 LNG 캐리어 발주는 중국 조선소한테 줄리는 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북미 쪽은 우리가 확실히 먹고 들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함정 관련된 뭐 미군 함정 MRO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 뭐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급등했듯이 계속해서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은 국내 조선 업체에 좀 주목도가 쏠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뭐 보편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조선도 가게 되면 영향이 있지만 그건 이제 상수한 부분에서는 좀 영향이 뭐 있을 수 있지만 군함 뭐 MRO 이런 쪽은 관세 영향은 좀 덜한 건 아닌가요? 네, 그쪽에는 관세가 딱히 붙을 이유는 없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실적 개선의 주력 선종인 가스 운반선에 한해서는 트럼프가 집권하는 게 더 국내 조선 3사 입장에서 수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라고 하는 정황의 특성상 뭐 이 수주를 받고 이러니까 이 단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뭐 트럼프의 임기 4년 초반 뭐 1년, 2년은 동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인도 정부가 해운산업 장기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을 엄청 키우겠다는 지금 그런 포석을 발표했군요. 그거는 국내 조선사에게는 긍정적인 얘기인데 한 의원님께서는 조금 그 영향이 불투명하다, 제한적이다고 보고서를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글로벌 조선국가 랭킹 5위 안에 들겠다. 네. 그러니까 47년이 인도가 독립한 지 딱 100주년 되는 예. 해거든요. 그에 맞춰서 이제 자국 조선업도 살릴 겸 지금 인도는 지금 외국 선사 이용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해상무역에 거의 90% 이상을 외국 선사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자국 내 이제 해운 선사를 설립해서 새로운 이제 선박 약 1,000척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낮추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국내 조선 3사 입장에서 수혜로 다가올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인 게 왜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인도의 건조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3사 입장에서는 되게 수혜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얼핏 보기에는 인도 건조 역량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인도는 반중 감정이 좀 더 짙은 국가다 보니까 네. 한국에다가 네. 물량을 주지 않게 글로벌 탑티어 조선 국가로 거듭나려면 결국 한국과 일본 조선소와 협력을 네.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한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이유는 예전에도 예. 한번 했었어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이제 코친 조선소라는 데랑 네. 우리 국내 조선 3사 중에 삼성중공업이랑 LNG 캐리어 건조를 놓고 협력 관계를 한번 맺었었고 건조를 하려고 했으나 글로벌 그 발주내는 선주가 인도 조선소 건조 영역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바람에 그거를 철회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조선소의 건조 영역이 너무 낮다는 점, 그리고 생산성도 낮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신조 발주를 1,000척을 다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신조성과 레벨이 너무나 높은데 그렇죠. 네. 그들이 계속해서 발주를 대거 내면은 신조성과 상승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그 금액이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계획한 이 정책인데 물론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모디 총리도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선 연임에 실패하는 순간 이 정책은 방향성이 뒤바뀔 불확실성도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측면에서 국내 조선 3사가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다 그 실현 가능성에 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시고요. 자, 어쨌든 조선업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서 조선업을 볼 때 투자 포인트를 어떤 걸로 짚어야 될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트럼프 2기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위주로 내년 돌아갈 것 1월부터요? 같아요. 예,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꼽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북미향 LNG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 프로젝트들이 그 기본 설계, 피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FID, 최종 투자 결정으로 넘어가야 LNG 캐리어 발주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펜딩돼 있던, 지연돼 있던 그 북미 쪽 LNG 프로젝트들이 FID가 되고 나오면서 그 물량은 국내 조선 3사가 거의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FID는 네. 뭡니까? 네. 그러니까 최종 투자 결정이라고 그 단계별로? 단계 피드 단계에 있는 게 이제 FID로 넘어가야 LNG 캐리어 발주까지 이어지는 보통 LNG 선이라고 하는데 LNGC라고 하신 건 LNG 캐리어, 네, LNG 선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쪽 그 미군 함정 네. MRO 유지 보수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함정 프로젝트들이 대거 있어서 그쪽을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좀 뭐 기억에서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올해 3월 달에 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 노조가 그 USTR 미 무역 대표부한테 중국 조선업 그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네. 제재를 해달라 청원을 올렸었고 그게 4월 달에 조사가 들어갔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핵심 지지층인 미 노조 그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봐주시면은 제가 봤을 땐 트럼프는 이 정책을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업에 대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결과를 어떻게든 내고 그에 따른 이제 제재를 어떻게든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내 조선 3사로의 반사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거고 조선주 주가에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하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알려주셨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얘기였고요. 말씀 안 하신 것 가운데 조금 우려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걸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조선주가 업황이 좋다고 하면서 가끔 발목을 잡는 게 원재료 뭐 철강 가격 올랐다, 후판 가격 올랐다 이런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괜찮은지. 그 다음에 또 조선업이 호황으로 가면서 인력 문제 때문에 꽤 애를 먹었잖아요. 뭐 외국인 근로자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숙련도라든지 그 현장 조선소에서의 인력 문제 같은 건 좀 해결이 된 건지요? 예. 네, 두 가지 이제 우려되는 포인트들을 네. 차례차례 짚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후판 가격이죠. 강제가가 2, 3년 뒤에 지금보다 안 올라 있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바라봐야 될 게 중국이 경기 부양이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죠. 올라갈 거고 강제가도 올라가면서 우리 수익성, 조선 3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이 아닐까라는 우려일 텐데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경기 부양이 되는 순간 그동안 발주가 많이 없고 선대가 지금 발주 잔량이 굉장히 낮은 레벨인 벌크선, 그러니까 원자재를 싣고 나르는 선박인 이 벌크선 발주가 대규모로 나와줄 겁니다. 네. 중국이 경기 부양되면. 근데 벌크선은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만들지 않는 선중이거든요. 왜냐면 수익성이 안 납니다. 고난이도 선중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거가 이제 중국이 벌크선이 대규모 발주가 나오면은 중국 조선사가 그걸 싹쓸이 수주를 하면은 도크가 벌크선으로 다 채워져 버리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가스 운반선 같은 거를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납기 메리트를 가지고 대거 수주를 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제가가 오르면은 지금 국내 조선 3사는 인도슬랏, 그러니까 제한된 공급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과를 높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약 성과에 다 전가시키면서 네. 수익성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강제가 상승에 대한 거는 너무 과하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얘기를 좀 들어야 돼서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여쭙도록 할게요. 결국 그래서 뭐 조선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기업이 앞으로 치고 나갈 것 같아라는 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사실 궁금한 점이거든요. 조선주 옥석 가리기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수혜로 올라왔던 기업은 군함 MRO 관련해서 보면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밸류를 놓고 보면요. 예. 가능성은 되게 무궁무진하죠. 미군 함정이 MRO 유지 보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글로벌 국가들의 MRO도 할 수 있다는 트랙 레코드가 될 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 함정 시장은 본토 물량까지 포함하면 엄청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물론 이제 조선사, 방금 말씀하신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만 놓고 봤을 때 되게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그 기대감은 주가에 많이 기반영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가 이제 초기 집권할 때 관련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세게 걸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두 종목을 가져가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을 확실히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조선주 가운데 분석하시면서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를 탑픽으로 꼽으셨군요. 예, 그 이유하고 좀 TP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뭐 HD 한국조선하고 이제 HD 현대미포를 저는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이유는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 챌린징, 그러니까 부담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를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은 결국엔 실적, 실적으로. 개선 그렇죠.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게 펀더가 받쳐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탑픽으로 제시드린 이유는 그 아래 비상장 자회사로 이제 현대 사모중공업이 물려 있거든요. 사모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 그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했었던 좀 저가 수익성이 좀 더 낮은 저가 LNG 캐리어 물량이 지금 수주잔고에 없습니다. 다른 대형 조선 3사는 다 그게 수주잔고에 쌓여 있거든요. 내년부터 23년도 수주분이 이제 찍히면서
실적 개선세를 견인할 건데 해당 물량이 없는 현대사모 같은 경우는 실적 차별화가 엄청나게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이제 현대중공업도 같이 있으니까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챙겨가면서 실적 정당성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대 미포를 토픽으로 또 제시 드리는 이유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뭐 유일하게 조선사들 중에 이제 캐파 증설이 현대 베트남 조선의 연결자회사로 물려 있는 베트남 조선의 캐파 증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백로그 수주 잔고에 쌓여 있는 선종 믹스 효과라든지 실적 개선 속도 이런 게 너무나도 타 조선소 대비 빠르기 때문에 내년에 갈수록 이 밸류에이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토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가 한번 보여주시고요. 목표가를 자료 쓰신 걸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주가가 20만 9천 원인데요. 25만 2천 원을 TP로 잡으셨고, 네. 그 다음에 HD 현대 미포는 지금 주가가 13만 5천 원인데 14만 5천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네, TP로 잡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애매한데 기자재 관련된 거 한 30초 1분만 코멘트 해주세요. 네네. 네. 뭐 조선주 투자할 때 네. 뭐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로 그러니까, 좀 더 예. 많이 이제 수익률을 내고 싶으면 보통 기자재로 이제 네.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 기자재 업체 중에는 아무래도 선박 엔진 업체들을 저는 선호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엔진이나 뭐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선박 엔진 업체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납품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네. 실적 개선세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 선박 엔진 업체들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딥사이트 오늘 조선주 분석했습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위원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